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췌장암 이야기를 꺼냅니다. 췌장암은 소리도 없이 찾아옵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통증도 크지 않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이미 췌장 쪽에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어느 정도 신호를 주지만 췌장암은 괜찮은 척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10% 전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분명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췌장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분명히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위가 안 좋은가 보다. 하지만 췌장암은 바로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췌장암이 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명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췌장암의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미리 알고만 있어도 병원에 가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치료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췌장암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견이 늦는 겁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의 성질이 유독 나빠서라기보다 대부분 발견될 때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암들은 건강검진이나 증상으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아파도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몸은 최대한 버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대부분이 조금만 더 지켜보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쁘기도 했고 통증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 더가 췌장암에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주변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몰려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수술이나 치료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5년 생존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치료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췌장암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췌장이 보내는 아주 초기의 변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병원을 찾아가는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췌장은 이렇게 조용할 수밖에 없는지,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다음으로 그 구조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이 왜 이렇게 조용한 장기인지 이해하려면 췌장이 몸에서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췌장은 위장 바로 뒤쪽, 등 쪽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겉에서 눌러도 만져지지 않고 직접 느낄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비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췌장은 집안의 보일러실 같은 곳입니다. 문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조용히 버티는 구조입니다. 췌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기능은 조금 손상돼도 몸이 다른 장기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특별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조금 더디다거나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위가 안 좋은가 보다. 나이 들면 소화가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췌장 자체에는 통증 신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도 몸이 큰 경고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미 주변 신경이나 장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췌장 뒤쪽은 등 쪽 신경과 가까워서 통증이 생기면 배보다 등이 먼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안 좋다, 디스크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조용할 수밖에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병이 아니라 증상을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워서 무서운 병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왜 최근 들어 췌장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췌장암 환자가 급증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췌장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검사 기술이 좋아져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췌장암이 비교적 드문 병처럼 느껴졌다면 요즘은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병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잦은 외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반복되면서 췌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린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오랫동안 쌓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압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 기능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제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변화는 당뇨입니다. 최근 45년 사이에 새로 당뇨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당뇨가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췌장 기능 저하와 연관된 변화인지를 초기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체중이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거나 약을 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췌장을 한 번쯤 더 살펴봐야 합니다. 흡연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담배는 췌장 조직에 직접적인 염증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해온 분들일수록 췌장이 조용히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수명 증가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췌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변화가 이제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췌장암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드문 병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 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췌장암의 초기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췌장암의 초기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온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갑자기 생긴 당뇨입니다.
평소 혈당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특별히 살이 많이 찌지도 않았고 식습관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혈당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량은 비슷한데 체중이 빠지거나 몸이 전보다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와 흡수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복부 통증과 등으로 퍼지는 불편감입니다. 명확하게 아프다기보다는 속이 묵직하고 자세를 바꿔도 애매하게 남는 통증입니다. 특히 등이 함께 불편하다면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황달입니다.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이 평소보다 연해진다면 이는 담즙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화 중 하나만 있다고 해서 췌장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바로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음으로는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고위험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기 신호들이 특히 더 중요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같은 증상이라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은 췌장 조직에 직접적인 염증과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췌장이 조용히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패턴을 보면 흡연 기간이 길수록 췌장 관련 문제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당뇨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생긴 당뇨는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당뇨는 췌장 기능 저하의 결과이기도 하고 반대로 췌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도 고위험군에 포함됩니다. 급성 췌장염이든 만성 췌장염이든 췌장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그만큼 변형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과도한 음주도 영향을 줍니다. 술은 췌장을 직접 자극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공복 음주나 잦은 음주는 췌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계 가족 중 췌장암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정기적인 관찰과 검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변화도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겹칠수록 췌장암의 위험은 단순히 한두 배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확인해 보자라는 판단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요즘의 췌장암 치료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으로는 췌장암 치료에서 달라진 점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단받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췌장암 치료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쉬운 병이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발견 시점에 이미 주변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택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요즘은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한 뒤 암의 크기와 범위를 줄이고 그 이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선행 치료는 수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술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큰 절개를 해야 했던 수술이 이제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체력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예전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부작용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치료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의 진행 정도, 전신 상태, 다른 질환 여부에 따라 치료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되면 치료의 선택지는 확실히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우도 지금은 다시 한번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췌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도 항암도 아닌 발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선별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에는 아직 국가에서 시행하는 선별검사가 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만으로는 췌장을 아주 초기에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의사보다 먼저 본인이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췌장암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검사를 받았던 분들이 아닙니다. 평소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당뇨가 갑자기 생겼을 때,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배와 등이 동시에 불편해졌을 때, 피부나 눈색이 달라졌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한번 확인해보자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않는 것, 췌장암은 기다려주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아무 문제 없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결과라는 점입니다. 확인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걸로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넘겼다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병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차리기 위한 기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 들으신 신호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유독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위험한 병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주지 않고 일상 속 작은 변화로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갖지 않으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당뇨 변화, 체중 감소, 복부와 등의 불편감, 황달 같은 신호는 병을 단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제가 노인의학을 오래 진료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병의 종류가 아니라 병원을 찾은 시점입니다. 조금 일찍 확인한 분들은 선택지가 있었고 조금 늦은 분들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요?
이 영상이 끝난 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은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할 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서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노년기 암과 만성질환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 70세 이하는 댓글에 1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